1번 문제 보면 이제 두 다항식이 나와 있는데 a-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b는 어떻게 하느냐? a 대신에 그대로 이제 이걸 쓰면 되죠. 일단 a-b를 먼저 쓸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괄호를 잘 치면 돼요. 마이너스 1일 때 분배를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걸 지금부터 마이너스 분배할 때 이 부호가 살짝 바뀌는 거를 신경만 잘 써주시면 됩니다. 플러스는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x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이제 x제곱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x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숫자는 남아있으니까 플러스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 보기에 2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보면 자,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자, 밑줄 쳐야 되죠? x에 대한 항등식에 밑줄을 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숫자를 넣어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제일 만만한 숫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여기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모든 게 좀 많이 날아갑니다. 즉, 그래서 수치 대입법인 x에다가 1을 우선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을 대입하면 이게 다 없어지죠. 0으로 없어지고 여기 b가 하나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1에서 1 빼면 없어지고 이제 2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이제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a도 알아야 되니까 뭐 그 다음 만만한 숫자인 뭐 x에다가 뭐 1 다음 만만한 건 0 하나 보이죠? 뭐 0도 뭐 대입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0을 대입해 보면 0을 넣으면 이제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a 갈로 열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이제 플러스 b인데 b는 아까 2라 그랬죠. 그래서 0 집어넣으면 2 다 없어집니다. 0 집어넣고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1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이제 2가 되는 거니까 요거 계산하면은 3 마이너스 a가 이제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a는 뭐가 되느냐 하면 이제 1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a는 1이고 이제 b가 2가 되니까 자, 문제에서 이제 a 플러스 b를 하면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3은 보기에 4번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숫자 넣는 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뭐 꼭 이런 걸 넣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사실 여기에다 2를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좀 우리가 계산하기 좀 편한 숫자를 대입하는 것도 몇 번 해보면은 요령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이제 다른 숫자를 한번 넣어봐서 연습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3번 문제 보면 그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에다가 밑줄을 치는 거죠. 이걸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x에다가 1을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나머지가 된다.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즉, 그래서 이제 x에다가 여기다 1을 대입을 한번 해보면 자,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요게 지금 계산을 요래들이 계산하면 3이고 3에서 1 빼면 2고 2에서 1 더하면 3이 나오니까 3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요 0이 되게 하는 숫자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가 이제 나머지니까 나머지는 3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가 3인 거는 여기에 이제 3번에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4번 문제 보면은 그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일단 전개를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복소수 같은 문제에서 곱하기 전개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요번 연도에는 일단 나왔고요.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i제곱이 뭐냐?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만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원래 하던 대로 하고요. i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부분도 전개를 잘 해주시면 돼요. 뭐냐 하면 1 플러스 2i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3-i 이렇게 돼 있는 게 a 플러스 5i라고 돼 있다면 이 친구를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이랑 먼저 이렇게 전개를 하면 3이죠. 그 다음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i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2, 3은 6이니까 플러스 6i가 되고 그 다음 이렇게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가 붙고 2i 제곱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i 제곱 대신에 뭐라고 집어넣느냐 하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랑 곱해지면 이 친구 둘이도 계산이 되니까 플러스 5i인데 얘가 플러스 이제 2로 바뀌겠죠. 그럼 더 숫자끼리 더 계산하면 5 플러스 5i가 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요게 지금 요렇게 다 정리가 됐고요. 이게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a 플러스 5i가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y랑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i가 없는 부분 당연히 이제 a는 이제 얼마가 되느냐 이제 5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이제 5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a가 5다 보기에 3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면 그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기서 말하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y의 값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이것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최대랑 최소를 동시에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그림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그림이 여기까지만 그려지는데 제일 꼭대기층과 제일 아래층에 있는 y 값을 쓰면 되는 겁니다. y가 3일 때 최고 높이가 있고 마이너스 1일 때 최저 높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대는 3이고 이제 최소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랑 최소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3이랑 마이너스 1을 이제 더하면 이제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2는 보기에 이제 4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보면 자, 연립방정식 문제는 사실 요즘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직접 연립해서 계산하기보다는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경우가 더 잘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실 얘네들이 연립해서 복잡하게 풀어야 되지만 x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3을 요 위에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3을 여기다 먼저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3-y는 현재 1이 되기 때문에 3에서 2를 빼면 1이죠. 그래서 y는 바로 2가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때 a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x가 3이고 y 값이 이제 2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x에 3을 넣고 이제 y에다가 2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3을 제곱하면 9죠. 2를 제곱하면 4니까 이 계산하면 5죠. 이게 지금 a라 그랬으니까 a는 이제 5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a는 5고요. 다음 b는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느냐? a 플러스 b를 물어봤으니까 둘이 더하면 7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7은 보기에 2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번 문제 보면 자 그림은 2차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림으로 많이 이제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해에 해당되는 숫자가 1이랑 3인데 일단 양쪽으로 갔기 때문에 식이 0보다 크다도 맞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식을 어떻게 유출을 해야 되느냐? 원래 식이 x-1이었고 x-3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색칠도 돼 있고 양쪽으로 갔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A는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B는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선이 나타낸 것이고 A 플러스 B를 물어봤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마이너스 4는 보기에 1번에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면 자 중점 좌표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 저 가운데 있는 요점 좌표는 몇 콤마 몇일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여기 가운데 줄 m이라고 잡으면 중점이니까 길이가 똑같아지겠죠. 자, 중점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게 1 이렇게 하고 3,5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중점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에 있는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라 그랬죠. 얘네들이 더하면 이제 2죠. 2를 이제 2로 나누면 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쓸게요. 근데 2분의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y끼리 더해서 나누면 됩니다. 1 플러스 5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2니까 이제 m 좌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1,3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3은 보기에 2번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9번 문제 보면 자, 이거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y절편이 일단 3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뒤에 건 일단 땡큐고요. 자, 그래서 이걸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y는 이제 ax 플러스 b라고 쓴다면 이 b가 y절편이기 때문에 여기가 y절편이죠. 자, 근데 이 y절편이 이미 벌써 마이너스 3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y절편이라고 쓸게요. 그럼 일단 y는 일단 ax 마이너스 3으로 일단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a는 뭐냐 하면은 기울기죠, 기울기. 자,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x 증가량, x가 증가할 동안에 y 증가량 이제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잠깐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0인데 이렇게 갔을 때 2만큼 갔죠. 2만큼 갈 동안 이렇게 4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이제 2만큼 증가할 때 4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2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2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답은 Y는 2x-3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그래서 2x-3이 보기에 이제 1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이어서 기울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하자면 점으로 써도 됩니다. 2,1 이렇게 돼 있고 0,-3 이렇게 돼 있으면 x 증가량 여기서 이걸 뺀 걸 쓰면 됩니다. 0에서 2 빼면 마이너스 2죠. 다음 마이너스 3에서 1을 빼면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뜻입니다. 알겠죠? 빼면 된다. 그래도 이거 플러스 되고요. 2가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를 이제 빼는 순서가 중요하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뺐으니까 y도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야지 구호도 맞아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어떻게 이렇게 풀든 그래프로 모두 풀든 기울기는 2가 나오니까 정답은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 보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고 y축에 접하는 의 밑줄을 칩니다. y축에 접하는. 자, y축에 접하는이 이제 자세히 보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름 길이가 되죠.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니까 반지름 길이가 2가 된다는 겁니다. 반지름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외우면 좋겠지만 안 외워도 그림 속에 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게 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또 가르쳐줬죠. 마이너스 2,1이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원방정식은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2의 제곱인 4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오, 그래서 보통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자, 문제 이게 다 전개가 돼 있죠. 전개가. 오, 전개되어 있는 경우는 잘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천천히 일단 전개를 한번 해보죠. 이거 제곱 전개하면 x제곱하고 둘이 곱해서 2배니까 4x 그다음 뒤에 거 제곱하면 4 이렇게 되고 그다음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되고 이거는 4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정리를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쓰고 플러스 4x 마이너스 2y가 되고 4를 넘기면 없어지고 1을 넘기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넘기면 안 되네요. 그러면 뭐 한 번만 더 쓸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좀 복잡하게 나왔지만 요거랑 똑같은 걸 이제부터 보기에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인데요.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여기 3번에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전개하는 걸 잘 모르신 분들은 자, 제가 여기다 적어보면 a 플러스 b를 제곱을 한다. 그러면은 a 제곱 플러스하고 중간에 곱해서 2배 하는 2ab 플러스 b 제곱이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거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라고 물어봤는데 자, y는 x다. 그 y에 x 넣고 x에 y 넣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x랑 y를 바꾸면 되니까 이건 너무 간단하죠. 5,4라고 쓰면 끝나는 거예요. y는 x 대칭 됐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x랑 y를 바꿔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4는 보기에 4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면 그림에서 연립부등식이 속하는 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부등식 영역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y가 있고 식이 있다면 y쪽이 더 크면 위로 색칠을 하고요. 이거는 매번 할 때마다 정리해 줄게요. 자, 식 쪽이 더 크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색칠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원이 없죠. 자, 원 있을 때는 따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y는 2분의 1x 하면 요게 2분의 1x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는 방법도 다 가르쳐 줘요.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식 쪽이 더 크기 때문에 아래쪽에 색칠됩니다. 아래쪽. 여기 아래쪽. 연하게 좀 그릴게요. 아래쪽에 색칠되니까 일단 b랑 a는 탈락입니다. 탈락. a랑 b는 탈락. 자, 됐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는 이렇게 선이 꺼져 있는데요. 이렇게 선 꺼져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이 선에 어디를 색칠하느냐? 이번에 y쪽이 더 크니까 위쪽입니다. 위쪽. 그래서 위로 이렇게 색칠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빨간색도 색칠되고 파란색도 색칠된 부분은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요 부분에 해당되는 지금 점이 C 하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C 3번이 되는 거고요. 등호는 이제 경계에 해당된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칠 공부인데 이제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서 위로 색칠되냐 밑으로 색칠되냐로 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색칠된 구간에 포함되는 점을
찾는 거였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13번 문제 봤을 때 요 공식을 하나 외워야 됩니다. 요 부분 A 교집합, B 여집합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A-B랑 똑같다라는 거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요걸 외우고 있어야 되죠. 직접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색칠을 해봐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을 하나 그리고요. 여기 그리고 이제 A를 그리고 다음에 B를 그렸을 때 A 빼기 B 부분은 요쪽 부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 왼쪽 요쪽 부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1, 2, 3, 4인데 3, 4가 A, B가 겹치기 때문에 3, 4를 여기다 쓰면 되고요. 5, 6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1, 2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1, 2, 3, 4, 5, 6 여기는 이제 7이 된다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있는 내용을 일단 보았을 때 이제 1이랑 2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정답을 쓸 때는 1이랑 2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A 교집합 B의 여집합 부분과 똑같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니까요. 요게 돼 있는 거 보기에 몇 번에 있냐면 이제 1번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번 명제 문제인데요. 자,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명제가 아닌 것은입니다. 명제가 아닌 것. 그러니까 우리가 명제가 아닌 것과 거짓인 명제하고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제의 정확한 뜻은 그 참 또는 거짓이 그 정확하게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정확히 구별되는 식이나 문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틀렸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도 명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1번 보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일단 참인 명제가 되니까 일단 참이라고 일단 쓸게요. 그 다음에 12의 약수는 6의 약수이다. 이거를 이제 함정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12의 약수가 전부 다 6의 약수가 되는 건 아니죠. 12의 약수 중에 3 같은 거 6의 약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네. 그럼 거짓이니까 틀렸으니까 명제가 아니다. 라고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인 명제, 참인 명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유리수의 합은 유리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유리수끼리 합은 당연히 유리수가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4번도 보면 정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제 크기도 이제 같다. 이 말도 이제 맞죠. 그러니까 이게 참이라고 쓰면은 이게 다음 중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타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잘못 봤네요. 참인이라는 말을 제가 안 봤네요. 참인, 그냥 명제가 아닌 것은으로 제가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그래서 참인 명제가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다 참이고 2번이 거짓이니까 정답은 이제 2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속지 마세요. 명제는 맞다, 틀렸다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하는 것, 틀린 것도 명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15번 문제 보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고 F가 나와 있으니까 뭐 F4는 뭐 딱히 문제될 건 없을 겁니다. F4다. 그러면 4가 여기로 이렇게 쭉 이렇게 끄면 4는 6을 찍으니까 F4는 이제 6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F 인버스 4다. 역함수죠. 반대로 가는 걸 F 인버스라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를 이제 인버스를 해보면 4에서 이렇게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거꾸로 4는 거꾸로 가면 이제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F 인버스 4는 5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둘이 더하라 그랬으니까 6이랑 5랑 더하면 1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11은 보기에 4번에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면 자, 유리함수 그래프를 뭐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가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다는 것 자체가 Y는 X-1분의 2라고 쓰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방향 이동한 것만큼 옮겨주시면 되는 거죠. 그게 이거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부호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고 B도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호가 이게 마이너스 있는지 이걸 잘 보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B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3 보기에 1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그마 문제인데요. 자, 1부터 5까지 2k-1의 합을 구하여라 했습니다. 자, 만약에 진짜 이제 공식을 못 외웠다라고 생각하고 시그마에 대한 설명으로 한번 풀이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이 풀이는 굉장히 없어 보이는 풀이긴 한데, 자, 진짜 제가 만약에 시험을 쳤는데 이게 뭔지 기억이 안 나겠어. 그러면은 시그마에 대한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k는 1부터 5까지고, 자, 2k- 이렇게 돼 있으면 이 1이 시작이고요. 이게 끝입니다. 끝 혹은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k에다 1부터 넣어서 5까지 넣는 거를 이 시그마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합입니다. 합 됐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자, 진짜 제가 무식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1부터 지금 집어 넣는 겁니다. 1부터. 자, 그럼 1부터 집어 넣으면, 자, 처음에 1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되죠? 2 빼기 1이니까 1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2를 집어 넣어 보세요. 그러니까 2 넣으면 2, 4인데 4에서 1을 빼면 이제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홀수로 써질 겁니다. 그 다음에 3을 집어 넣으면 6에서 1을 빼는 거니까 5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은 이제 4를 집어 넣으면 7 되죠. 5를 집어 넣으면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개수가 적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제가 모르겠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 풀이를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하는 방법도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나오면 또 쉽게 더할 수 있죠. 12 두 번 나오고 5가 한 번 남으니까 25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5는 보기에 4번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진짜 못 풀겠다라고 했을 때 공식 없이 시그마에 대한 정확한 뜻으로 푸는 그런 풀이었고요. 자, 공식을 알고 있으신 분들은 공식에 대입을 하셔도 돼요. 자, 2k-1인데 이걸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느냐 하면은 다 분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k는 1부터 5까지 k-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1. 원래 이제 공식 풀이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그마 k 공식이 k는 1부터 n까지 k 공식이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걸 만약에 못 외웠으면 그냥 넣으셔도 돼요. 뭐냐면 1부터 5까지 다 더하라 이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걸 요거다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2 곱하기 이렇게 해서, 자, 요거 풀면요. 요거 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분의 n이 5죠. n이 5로 바뀌었죠. 그럼 5를 넣으면 5 갈로 열고 5 플러스 1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하고 1이 5번 더해졌다는 소리죠. k가 1일 때도 1이고 2일 때도 2이고 5일 때까지 계속 5니까 1이 5번 더해져서 얘네 둘이 곱하라 그랬죠. 상수일 때는. 그래서 둘이 곱하면 이제 5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면 2가 약분되고요. 이게 이제 오르게 30인데 그럼 30에서 이제 5를 빼니까 이제 25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풀어도 25가 나오고 저렇게 풀어도 25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공식이 기억 안 난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고 이렇게 못 풀겠어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잘못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모르겠으면 어떻게든 이렇게 넣어 보셔가지고 직접 계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푸셔야 돼요. 그래서 맞춰야죠.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일단 맞추는데 초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야지 자신감도 생기고 점수도 향상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18번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했었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직접 대입입니다. 뭐 다른 규칙도 있을 수 있습니다. n에다가 1, 2, 3 막 대입을 하다 보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세 번째 항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n에다가 1을 직접 대입을 한번 해보면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이제 a2는 2a1 플러스 1이 되고요. 문제에서 a1 아까 1이라 그랬으니까 a1 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어 주시면요. 이제 2 플러스 1이니까 3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n에다가 이제 2를 대입을 한번 또 해보는 거죠. 여기다 n에다 2를 대입을 하면 2 플러스 1이니까 a3이 나오죠.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하면은 2a2 플러스 1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a2가 문제에서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3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3이 6에다가 1을 더하면 7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a3 물어봤으니까 a3은 그냥 답이 일단 7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a3 말고 a4, a5 물어본다면 어떡하죠?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n에다 3 한 번 더 넣어보면 돼요. 그럼 만약에 a4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2a3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A4가 문제에서 A3이 7이라고 했으니까 7, 24에서 1을 더하면 15가 된다. A4는 15다.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에서 A3을 물어봤으니 A3은 7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7은 보기에 이제 1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지수 문제인데요. 19번. 자, 이게 밑이 이렇게 똑같으면 지수 법칙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이 곱하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3승이랑 플러스 2랑 이렇게 더하면 되니까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지수가 음수라는 것은요. 음수가 1로 들어가면 역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 공식 하나 써줄게요. A의 마이너스 X승은 A의 X승분의 1이랑 똑같다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제 요 넣어보면 이제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니면 2분의 1 자체를 이렇게 썼을 때 2의 마이너스 1승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해도 어차피 1이 되니까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답은 2가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가 답이니까 보기에 확인해 보면 2라고 해서 또 2번 체크하시면 안 되고요. 자, 저 2번 체크할 뻔 했어요. 그래서 보기에 3번에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로그 2의 16이랑 로그 2의 2분의 1을 간단히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밑이 2로 똑같기 때문에 로그 A의 B 플러스 로그 A의 C는 로그 A의 BC 진수끼리 곱할 수 있다는 공식을 이용해서 얘네 둘이를 더하면 로그 2의 16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둘이 약분이 돼서 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그 2의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뭔지 모르니까 x라고 둔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항상 보여주는 거 있죠? 2를 몇 승하면 8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2를 세제곱한 게 8이 되는 거니까 이제 x는 얼마가 되느냐? 2의 x승이 8 이렇게 돼 있으니까 x는 3이다 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3이 정답이고요. 3은 보기에 2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